폴스타2입니다.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은 누구라도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고요. 더더군다나 국내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볼보의 디자인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볼륨감을 강조하기보다는 날카로운 선과 면들을 도드라지게 하고 있는 디자인인데요. 보통 이런 디자인은 이 정도 크기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어색함 없이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앞쪽에서 도드라지는 세리머니는 없습니다. 허들램프는 밝은 편이고요. 앞뒤도 손잡이에 간접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후면부에서는 제법 근사한 세리머니가 포함되어 있죠. 실내등은 모두 LED라서 밝은 편이고요. 풋램프와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절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기 차임을 감안하면 조금 더 화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MFR 방식인데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특히나 광원의 폭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 코너링 램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개등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LED 타입이죠. 안개등을 켰을 때의 모습이고 오토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민감도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78kWh고요. 300kW니까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408마력 정도의 토크는 67.3kg/S입니다. 듀얼 모터 차량의 경우에는 AWD고요.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34km입니다. 프렁크라고 하죠. 용량은 41L 정도 된다고 하고요. 리페어 킷을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해둬서 패키징도 참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앞쪽에 본닛을 열었을 때 다른 건 없고 그냥 워셔액 정도 주입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보이고 다 커버링이 풀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차량 크기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긴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디자인을 감안을 했을 때 앞뒤 오버행을 짧게 가져가고 있어서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균형감이라든가 스포티한 느낌들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휠은 20인치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20이고요. 휠 아치 부분과 도어 하단부의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레탄 재질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조금은 스포티하고 터프한 느낌을 살려주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은 A필러 끝쪽에 고정하지 않고 도어에 고정을 해서 안쪽에서의 개방감을 조금 더 확장시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바디 컬러랑 같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잘 살아나는 것 같고요. 충전구는 운전석 뒤쪽 휀다에 위치하고 있고요. 많이 익숙한 모습이죠. 후 측면에서의 라인도 단단한 느낌, 날카로운 느낌들을 잘 이어가고 있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길게 연결되어 있는 테일라이트 덕분에 안정감이 조금 더 높게 느껴집니다. 디퓨저는 별다른 기교를 부리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 있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인데요. 보통 이 정도 위치에 스위치가 마련이 되는데 범퍼 아래쪽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400L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장성이 좋고요. 전기 차임을 감안을 해보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측면에는 약간의 홈을 파서 그물로 처리를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 공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놨고요. 이렇게 들어 올려보면은 이쪽에서 움직이는 짐을 실었을 때 앞쪽으로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는 이런 선반 같은 것들도 볼보에서 많이 봤던 그런 느낌이죠. 그런 거 잘 담아놨고 들어 올려보면 바닥 공간은 깊이가 조금 있어서 이 공간만 잘 활용을 해도 지금은 충전 케이블을 담아놨는데요. 이 공간에 케미컬이라든가 타월 같은 거 깔끔하게 보관하면은 뒤쪽 공간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두툼하게 처리 잘 해줬고요. LED로 실내등을 갖춰놨습니다. 조수석 뒤, 운전석 뒤 양쪽에 모두 다 챙겨놨고요.
11V 파워 아울렛은 깔끔하게 커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2열 등받이를 접으면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는데요. 트렁크 쪽에서는 안 되고 이렇게 2열 문을 열고 등받이 위에 레버를 살짝 눌러서 접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이 높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나쁘지 않고요. 공간은 이 정도까지 확보가 되는데요. 차박이나 소캠 같은 거 하기에는 여기에 턱도 있고 본격적으로 뭐 공간을 그렇게 많이 중요시하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활용성이 조금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스위치는 위쪽에서 버튼 누르면 되고요. 속도나 소음 같은 것들 적절합니다. 스마트 키는 볼보의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 스위치는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볍고 그립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 앞쪽에도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조금 두툼한 편이고요. 여닫았을 때의 체결감은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든든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실내에는 그레이나 블랙으로 하지 않고 밝은 베이지 톤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산뜻하고 실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시트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더 넓고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썬루프는 오픈은 안 되지만 천정 전체가 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하고요. 도어 쪽 디자인도 아무튼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있어서는 볼보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런 패턴이나 만졌을 때 소재의 재질 같은 것들은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해 놨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시트 메모리 위치가 독특하죠. 이쪽에 맥포켓 이 끝쪽에 2개까지 될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맥포켓 크기나 각도는 조금 더 오픈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크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원버튼 서포트는 4웨이 타입이고 기본 전동 기능에다가요. 앞좌석 길이 조절도 가능한데 이건 이제 수동으로 되고요. 타공되어 있는 가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선하고 통풍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일체형에 가깝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높낮이 조절은 가능한데 앞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센터 터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운전석하고 조석이 파티션이 확실히 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지만 조금 실내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좁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안정감은 좋습니다.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는 커버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무릎 에어백도 갖추고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버튼 간단하죠. 요거 하나만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면서도 요 소재는 다시 한번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스티어링 휠은 역시 볼보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별도의 시동 스위치는 없고요.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로 놓으면은 바로 전원이 걸리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 짧고 스포티한 느낌이 좋고요. 센터 터널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조작하기에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폴스타의 마크 안쪽에 선명하게 조명 들어와 있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최근 볼보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구성이죠. 팀웨이브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 이렇게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볼 수가 있고요. 정보를 요약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방향지시 등 소리가 되게 독특하죠. 예. 약 15%에서 100%까지 충전하는 데는 6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100% 됐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420km로 확인되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인포테인먼트나 클러스 안쪽에 있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에어벤트 위치도 독특합니다. 대시보드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기능상에 크게 답답하거나 불편하진 않았고요.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하만 카돈입니다. 패널이 큼직하게 세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커서 좋아요. 커서 좋고요. 기능 스위치들은 대부분 이 안쪽에 터치 타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도 약간의 호불호가 나뉠 수는 있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약간의 왜곡이 좀 있긴 하죠. 화질은 나쁘지 않은데 왜곡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팀웨이브 인포 워낙 좋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고 싶고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상당히 익숙한 인터페이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열선하고 통풍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스티어링 열선도 3단으로 조절이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놨습니다. 뒤쪽에 물리 버튼은 비상등 스위치, 운전석 쪽으로 위치시켜놔서 좋고요. 메인 컨트롤러는 큼직합니다. 앞쪽에 성해제거나 이 뒤쪽에 열선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측면에도, 센터 터널 측면에도 살짝 수납 공간이 있고, 이 뒤쪽에는 컵홀더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암레스트는 기능상의 부족함은 없고, 안쪽에 공간은, 여기에 컵홀더가 하나 더 있군요. 이렇게 해서 컵홀더로 쓸 수가 있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완전히. 이게 넘어가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되고요.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고급지게 떨어집니다. 안쪽에 공간 여유 좋고요. 낮에 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기는 하실 것 같은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비교적 적극적인 편에 속합니다. 이런 내장재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선바이저 크기 적절하고 클립도 갖춰놨고요. 거울은 들어올려 보면 LED로 조명 연동되어 있고, 크기는 적절합니다. 차량 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요. 이 넓은 썬루프를 어떻게 좀 틸팅이라도 됐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실내 거울은 테두리가 투명하고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가 좋은데,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자인 때문에 뒷유리에서 볼 수 있는 시야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도어 개폐 각도는 좋은 편인데, 유리가 이 정도, 절반 정도? 한 60% 정도밖에 안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요. 안쪽에 공간은 가운데 턱이 굉장히 높고 여기가 짧거든요. 이 공간이 짧아가지고 앉았을 때 발 공간은 양쪽 2명은 괜찮은데, 가운데 성인 남성 3명이 앉기에는 다소 아쉬운 공간입니다. 등받이도 조금 각도가 서 있어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개인차에 따라서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헤드레스트는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폭신폭신해서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각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각도는 조금 서 있는 편이라서 살짝 아쉬웠고요. ISO 픽스 갖추고 있고, 가운데 암레스트 내려보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갖추고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후속 전용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열선 스위치 3단 조절 가능하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 놓고 있습니다. 승하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공간 자체의 여유는 그렇게 여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볼보의 향수 많이 느껴지고요, 곳곳에서. 그러면서도 소재랑 디자인에서 약간의 차별화는 꾀하고 있다는 점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오히려 볼보 마크보다 폴스타의 마크가 저 디자인에서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승차감은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공기압만 잘 맞춘다고 하면 그렇게 튀거나 단단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좀 다부지고 쫀득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전기차들이 보통 승차감에서 열세를 보이는데, 폴스타2에서는 그런 느낌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좀 탱글탱글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약간의 좀 거친 느낌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전기차 치고 이 정도면은 승차감이 많이 안 좋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34km고요.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3.8kWh당 3.8km고, 고속에서는 조금 더 나오죠. 고속에서는 4km, 도심에서는 3.6km. 4km대 3.5에서 4km 안쪽으로 공인 전비가 측정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제가 2번 풀 충전해봤거든요. 완속으로 충전을 해보니까 한 번은 428, 또 한 번은 420 정도. 그래서 날씨가 요즘에 좋기 때문에 400km 이상은 듀얼 모터 차량도 충분히 주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34km고요. 복합은 킬로와트아워당 3.8km, 고속도로에서는 3.6, 도심에서는 4km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그 정도의 복합 전비를 가지고 있는데, 풀 충전 2번 해봤습니다. 완속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한 번은 428km, 또 한 번은 420km 이렇게 각각 측정이 됐는데, 주변 날씨가 요즘에 따뜻하잖아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전기차의 전비는 국내 도로 여건에서는, 국내 기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니까 사계절은 최소한 지나봐야 정확한 전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6월에
최근 날씨에서 제가 주행을 했을 때의 복합 전비는 그 정도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크립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온 오프 할 수가 있는데요. 크리핑이라고 하죠. 내연기관 차량들이 이 차들이 쭉 밀려 있을 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질질질질질질 가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이질감을 갖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이질감도 적고 이 원페달 드라이빙하고 적절하게 잘 기능들을 활용을 하면 전비 측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크립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 차량이 많이 막혀있는 도심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이질감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CMA 플랫폼이야 뭐 볼보 차량들에서도 워낙 검증이 많이 됐고요. 폴스타2에도 같은 플랫폼이 적용이 되는데 셰시와 서스펜션의 조합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전기차고 20인치 휠 타이어에 그렇게 승차감에 유리한 구조는 아닌데 도심 주행을 할 때도 거슬리거나 뭐 막 노면을 너무 그대로 읽어드려가지고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기압을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 공기압을 한번 맞춰봤는데 좀 특이해요. 앞쪽은 44, 44에 맞췄고 뒤쪽은 41에 맞춰놨는데 요 조합 43, 40, 44, 41 앞뒤를 조금 다르게 앞쪽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승차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한번 충전했을 때 400km 이상 꾸준하게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능 중에 보면 원페달 드라이브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끄고 주행하지는 않았고요. 낮음하고 표준을 적절하게 활용했는데 특히 도심 주행에서는 처음에는 약간 적응이 안 됐는데 적응 조금 하고 나면 표준으로 놓고 하면은 완전히 정차하는 것까지 진짜 가속 페달 하나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브레이크 페달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 완전히 정차했을 때도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있지 않더라도 가만히 차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적절하게 사용을 한 결과라는 점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볼보의 느낌이 많이 들다 보니까 왠지 이 시트에 앉으면 마사지가 기본 적용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사지 시트는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망 꼼꼼하게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열선은 스티어링 휠에도 있고 이 와이퍼에도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선이 옵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가볍게 하고 표준은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조금 스포티하게 차량을 운영할 때는 단단하게 하면 안정감이 좀 좋아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고요. 바깥쪽 거울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뭐 구조야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일단 거울 면적이 되게 끝까지 넓게 돼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넓게 돼 있고 이 조작을 하면 보통 틀 안에 거울이 움직이는데 틀 자체가 움직입니다. 틀이랑 거울이랑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거울을 접을 때 이 접히는 속도가 조금 답답합니다. 약간 느리죠. 팀의 인포테인먼트 너무 편하죠. 플러스 안쪽에도 연동이 되고 또 이 메인 디스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로형이고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이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거든요. 센터점에서 조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 세로형 패널이 더 커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누구 서비스랑 플로어 서비스 모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회원가입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익숙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폴스타2가 국내 시장에 접근을 할 때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규정 공기압이 아닐 때는 뒤쪽이 좀 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과속 방지턱 넘을 때. 근데 규정 공기압만 잘 맞춰주면 앞뒤를 다르게 가져가면 앞에 조금 많이 넣고 뒤를 상대적으로 한 앞에 비해서 3 정도? 2, 3 정도 좀 덜 집어넣게 되면 이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뒤쪽에 튄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뒤쪽에 실내 리뷰 때도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시트가 각도가 등받이 각도가 너무 서 있어요. 너무 서 있고
또 이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은 괜찮은데 무릎 공간이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앞쪽보다는 뒤쪽에 앉아있을 때 승차감은 다소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드라이브 모드가 존재하지 않고요. 스티어링의 느낌을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 ESC는 스포츠 모드로 변환을 시켜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브는 완전히 끌 수도 있고요, 낮게 설정할 수 있고 표준으로 놓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약간의 이 조절이 가능하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전기차의 이 충분한 토크감 같은 것들, 순간적으로 킥다운 딱 할 때 훅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부족함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킥다운을 했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은 400마력 충분히 느껴지고요, 토크감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하나 아쉬운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고 시속이 204km로 알고 있는데 20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 전력의 공급이 더뎌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해서는 무게 배분에서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단단하고 견고한 셰시는 초고속 주행에서도 그 안정감으로 고스란히 운전자한테 다가오게 되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급격하게 이 킥다운 같은 거를 해봤을 때도 전혀 흐트러짐 없이 아주 잘 버텨줍니다. 차량의 크기를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까지 버텨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굉장히 잘 버텨주고요. 클러스터 상으로는 210km를 넘어서더라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GPS 상으로는 204에서 205 정도가 이 차의 안전 최고 속도인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하만 카던이 채택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600W의 스피커가 13개라고 알고 있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구성에서 들릴 수 있는 풍부한 음원 재생력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고음하고 중음, 저음 각각 이 뭉개지지 않고 또렷하게 자기 역할을 잘 해내면서 이 음역대마다의 해상도도 해상도지만 세 개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이 완성도 같은 것들, 매칭 같은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맡긴 제가 들어도 이렇게 느낄 정도면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고속도로에서 좀 달리실 때나 아니면 와인딩 로드를 즐기실 때는 스티어링 느낌을 단단하게로 설정하는 거를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꽤 안정감이 좋고요. 앞쪽이 W15는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교하고 뭐라 그럴까요, 날카로운 느낌들. 더더군다나 이 듀얼모터 차량은 사륜구동의 이 그립력 유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느끼려면은 스티어링 느낌은 단단하게 세팅하고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겨보시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꽤 재밌어요. 소음 진동 부분은 이중접합 차음률이 아니거든요. 일반 유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실링 같은 게 굉장히 좀 치밀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중접합 차음률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물론 있습니다. 전기차가 오히려 차가 조용하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의 엔진 소음이나 배기음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닌 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리 치고는 이 정도면 풍절음이나 이 공명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비책은 괜찮은 편이고요. 도면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이 측면에서의 풍절음이나 공명음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이 풍절음이나 공명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들리기는 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조향 보조랑 연동이 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단계가 조금 많죠. 근데 단계마다의 구분도 명확한 편이고 가감속도 제법 매끄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속도의 가감속은 버튼 한 번 짧게 눌렀을 때는 5단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1단위씩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았거든요. 저는 길게 누르면 5단위씩 쭉쭉 올라가고
짧게 누르면 1단위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반대로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주행 질감도 그렇고 이 브레이크의 느낌도 볼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약간의 거친 느낌도 있는데 원페달 드라이빙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브레이크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낮게 다가왔고요. 워낙에 원페달 드라이빙의 이 민감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참 활용하기 좋게 잘 셋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좋았고 이 원페달 드라이빙과의 조합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이 전기차 특히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만 잘 활용하시면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는 주기가 상당히 좀 길게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 차의 제로백은 4.7초 정도 되거든요. 5초 안쪽은 누가 운전하더라도 쉽게 들어올 정도로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 마력과 토크를 환산을 했을 때는 마력은 408마력, 토크는 67.3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60대 후반 토크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도 원하는 만큼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차량입니다. 거기에 공차 중량도 전기차 치고는 그렇게 많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차체 사이즈도 적절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상당히 잘 달리고 또 스포티하고 파워풀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의 실내 공간이 많이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차츰차츰 줄고 있죠. 어쨌거나 이 차의 기준 가격은 5,990만 원인가요? 시승 차량이 앞자리가 6이 아니고 5로 시작하긴 합니다만은 옵션을 조금 더하면 정부 보조금 받기 전에 기준 가격이 6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앞자리가 5에서 시작을 하니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인 가격, 옵션을 좀 추가하고 시승 차량처럼 이 정도 옵션을 추가하고 선택을 하면 보조금 받기 전에는 6천 앞자리가 6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은 구성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경쟁력도 있고. 근데 이렇게 옵션을 추가했을 때도 앞자리가 6이 아니고 5를 유지할 수 있으면 보조금 받기 전에요. 그랬으면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이야 낮게 책정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력이나 메리트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차량의 전체적인 크기, 그다음에 구성 같은 것들 이렇게 저렇게 좀 따져보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싱글 모터보다는 듀얼 모터 AWD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이 그립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뒤 그립력 컨트롤하는 것들이 되게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오히려 더 정교하다라고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폴스타가 아주 잘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왕 구입을 하실 거라면 저는 듀얼 모터 강력하게 한번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차량 크기가 부담 없는 사이즈다 보니까 이런 국도 같은 데서 주행을 할 때 되게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딱 맞는 이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형 정장을 맞춰서 입었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나한테 좀 핏감 있게 잘 맞는 그런 느낌을 줘서 오히려 이 도심 주행이나 구도심, 도로 좁은 그런 구간들을 다닐 때, 그리고 이렇게 좁고 이 노면이 별로 좋지 않은 곳에서 막 이렇게 달렸을 때의 느낌이 꽤나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좀 낮게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저같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은 주먹 하나 반 정도까지 들어갈 정도로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헤드룸 확보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자리석에 앉았을 때는 공간이 좁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지 못했고요. 저는 초고속 주행할 때 안정감도 좋아서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이 국도 같은데 적당하게 핸들링 해 가면서 다닐 때의 이 쫀득한 느낌? 스티어링이 살짝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살짝 묵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정교하면서도 안정감이 있고 묵직하게 반응을 하니까 조금 더 재미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상 폴스타2 듀얼 모터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